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입니다. 2022년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적 성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중심 DT가 답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2배 이상 가속화됐습니다. 가트너 그룹이 2020년에 글로벌 CEO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뉴노멀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리스케일 하겠다, 리인벤트 하겠다는 거예요. 리스케일은 뭘까요? 산업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리인벤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리엔지니어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할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77%가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인 비전이 잘 설정돼야 되고 PPE가 잘 추진이 돼야 돼요. 그 변화 촉매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게 우리가 변화의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people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DT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인간 중심의 DT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과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이 메가 트렌드로 다가오는가 하고 결부가 되어 있죠. 자, 향후에 내년부터 가속화되는 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의 삶이,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행동 방식이 대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고객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부분이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에 중국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규제가 또 가속화됨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또 새로운 미래 블루오션들이 재편됨에 따라서 센서가 붙고 거기에 따라서 물체와 물체가 연결하고 사람과 물체가 연결되고 이러한 복잡성이 더 증대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융합되고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메가 트렌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이후에 DT 추진 전략은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요? 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했죠. 400개 이상의 이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 2021년에 맥킨지 컨설팅이 조사를 해봤더니 88%가 그동안 했던 디지털 전환 성과가 팬데믹 위기를 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도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0%만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팬데믹 위기를 넘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60%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3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는 좀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원격 작업과 협업 기술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역량을 신속하게 변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갖춰야 되겠다. 라는 의식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직원들의 역량을 신속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민첩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 변화가 가속화되니까 이제 기업들은 피봇 DT가 필요한 거예요. 피봇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농구할 때 빠른 전환을 통해서 수비수를 속이고 골을 넣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피보팅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바로 DT도 이제 상황 변화에 빠르게 민첩하게 변신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딜로이트가 올해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CXO의, 다시 말하면 리더들의 85%가 이러한 피보팅의 탄력적인 조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21%에 불과했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이제 빠른 전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들은요, ERP를 도입하고 정보 시스템을 다각도로 갖추다 보니까 빠른 변환을 오히려 못해요. 그럼 빠른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들의, 리더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팬데믹이 왔을 때 보험회사의 경우를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보험 설계사들은 대면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라이프 플래너들이 고객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어요. 근데 팬데믹이 딱 발생하니까 고객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알리안츠 저머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협업의 프로세스가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디지털 도구와 교육과 콘텐츠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걸 정보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니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줌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을 3주 만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15,000명을 새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17만 4천 개의 줌으로 고객 회의를 열어가지고 영상 소통량이 자그마치 400%가 늘어나면서 빠른 전환에 성공했고 이들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매출의 증대를 맛봤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민첩한 피벗 DT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22년부터 2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멤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략적 비즈니스의 최고 우선순위는 뭘까요? 라고 했더니 3가지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래프로 뽑아놓은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DT를 하는 데 있어 기술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한다가 제일 높습니다. 당연히. 근데 예년보다 12%가 줄었어요. 반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86%나 늘어난 게 뭐예요? 바로 워크포스. 다시 말해요. 우리의 직원과 리더들이 변하지 않으면 기술 중심적으로 나가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비율이 86%나 늘어났습니다. 또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 게 있어요. 바로 ESG죠. 탄소 경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의 DT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워크포스 부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CEO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DT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인적 역량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 외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보통 많이 하죠. 대학생들을 육성하고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를 계약하는 방식도 있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을 빠르게 역량 변환을 촉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리더들을 변화시켜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느 방식이 좋을까요? 이것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인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면 내부 문제를 다 노출할 수 없는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우리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느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의구점도 있는 거죠.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DT를 해본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뭐냐 37%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을 업스킬시키고 리스킬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교육의 훈련 방법은요. 이런 빠른 변환 속도를 오히려 늦춘다는 거예요. Building a Dynamic Skills Organization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전통 정신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한 리더들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실제 자기 회사의 DT에 쓰는 그 지식의 사용 비율이 37%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왜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육하는 방식은요. 자기 회사의 특정 목표, 방향 이거와는 별도로
그냥 AI는 이런 거야, 블록체인은 이런 거야, 그리고 다른 회사 사례는 이래라는 연결 없는 지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이 파편화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거에 한 번에 같은 사람들이 같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A라는 교육기관 가서 배우고 어떤 분은 B라는 데 가서 배우고 또는 서로 다른 계층별로 시간대별로 강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우다 보면 서로 다른 지식,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지적 소통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변환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성과 구현이 바로 안 되더라 하는 게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과 연계된 이러한 것이 돼 좀 더 애자일하고 인베디드된, 다시 말하면 민첩하게 새로운 것을 업무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일과 병행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첩하고 인베디드된 학습은요, 반복적으로 급변하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just for you. 다시 말하면 당신만의 디지털 핵심 역량이 필요해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혁신들은요, 우리가 개인 간 프로세스의 식스 시그마 운동도 과거에 했고요. 그 다음에 BPR이라는 거 PI 활동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SCM, 부서 간, 부문 간, 기업 간 이런 혁신들을 과거에 해왔어요. 이런 일들은요, 다른 기업들도 했던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또 따라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고 산업을 뛰어넘은 생태계의 변화를 이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상력을 나무 따라 배우면 어떻게 됐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신성장 동력이라는 건요, 내가 먼저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First Mover Advantage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디지털 핵심 역량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달성하는데 우리 내부의 인적 역량들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만의 교육의 훈련의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위기에 처한 리더들의 역량 변환이 최우선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기술이 달라요. 자,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사이버 이노베이션, ERP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이는 기술들, 컴퓨터, 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 다 쓰고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은 뭐예요?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디지털 데이터, 5G 이런 것들이 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럴 때는 급변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위기에 처한 리더들이 왜 역량 변화가 필요하냐면 바로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예를 보세요. 자동차가 과거에는 엔진과 파워에 관련된 부분이 R&D를 좌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쪽으로는 어떻게 변한 거죠?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의 개념과 지금 현재 추구하는 차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던 인더스트리 날리지 이것이 거의 무용지물화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리더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때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리더들의 역량 변화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DX 성공을 위해서 리더들은 어떠한 리터러시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리터러시라 하면 문해력, 다시 말하면 배운 거를 직접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디지털 기술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제품별 데이터, 생산 현장의 데이터, 다시 말하면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집단이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내부의 아이디어를 영입하고 또 고객의 감정을 이입하고 또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촉진시키는 이러한 집단 창조 IQ도 가져야 되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피벗, 빠르게 민첩하게 원활하게 변환시킬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충돌 현상을 이겨내고 또 미래 위기 돌파를 해나갈 수 있는 소통과 위기관리 능력, 이런 능력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해서 리더들이 가져야 될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일관되고 성과 연결적인 임베디드 교육을 추진해야 돼요. 자, 임베디드라는 건 뭡니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 교육받고 와. 그러면 이 일을 떠나서 멀리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일하고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적용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습이라는 건 개인적인 목표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목표와 성취에 의해서 잘 일상 업무와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일에 어떻게 적용할까가 계속 탐구되고 연구되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원 교육을 할 때 임원들이 어차피 연말에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으면서 같이 수립하면서 교육받는 이러한 형태의 일에 포함된 임베디드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마트가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월마트는 2021년 금년 들어서 6개월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미국의 온라인 사업장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공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원들이 자율적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잘 빠르게 결정을 한 것이 큰 힘이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CES 2021에서 월마트 회장이 얘기한 기조 강연의 뜻하면 바로 LBU를 만들었다는 거죠. 매장 뒤에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일과 함께 배우고 코치해주고 또 리더 역량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빠르고 명확하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보를 획득하고 나눠주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게 힘이 바탕이 돼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피봇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 사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인터널 소셜 러닝을 해야 돼요. 소셜 러닝이 뭐예요? 사회적 학습이죠. 사회적 학습이라는 건 뭐니까 직원끼리 연결해서 배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 전환은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직원들이 자기가 성취한 경험과 자신감을 서로가 나누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BBVA 은행이 CDO가 올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러한 소셜 익스펜션을 했더니 동료 간의 성취한 경험이 빠르게 퍼지면서 학습 문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얻은 지식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전 조직에 빠르게 변하고 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거의 또 하나의 방식이 뭐겠어요? 리버스 멘토링과 같은 걸 추진하는 거예요. 리버스 멘토링은 뭘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멘토가 나이든 리더고 배우는 사람은 새롭게 신입사원들이죠. 이런 일들은 회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용법, 최고의 앱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새로 신입사원이 기존의 인력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또 지식을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나눠주는 거죠. 거꾸로. 그걸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류의 장을 만들게 되면요. 조직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편편해지면서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첩하고 원활하고 인베디드된 교육체계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2022년의 성공은 보장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년이에요. 지금부터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우리 조직원들의 디지털 핵심 역량을 갖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왜?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프로세스, people, 이걸 조화시키는 것인데 그걸 끌고 가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바로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말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